시니어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우리 부모님이어서 참 좋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음식점 사장님들이 손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기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지자체장이 주민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동네에서 사니까 참 행복하다. 난 앞으로도 쭉 여기서 살고 싶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90% 이상이 앞으로도 쭉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하는 바로 이곳. 오늘은 서울 서초구의 전성수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기회 주셔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서초구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난 앞으로도 쭉 여기 살 거야, 딴 데 안 갈 거야 네. 이렇게 언급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지가 참 궁금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예.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고요. 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사실은 눈높이가 되게 높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참여, 시민의식도 정말 높고요. 지적 인프라도 높은데 저희들이 늘 그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서비스를 하려고 늘 우리 서초구청 우리 1,900명의 든든한 공직자와 함께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무엇보다도 아마 그 정성에 대해서 아마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사회조사를 하는데 네. 94.7%가 서초에 계속 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도록 더욱더 성심성의 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곳의 장이신 분이 우리가 하는 말을 그냥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주민분들이 하고 계시는지도 일단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2개의 특구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일단 들려왔어요. 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쌍특구인데요. 쌍특구. 2개. 네. 무엇보다도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AI 특구 하나, 네. 그리고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 그 일대가 관광특구로 해서 됐는데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요즘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양재 지역에 그 AI 특구로 네. 지난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이런 글로벌한 AI 산업 생태계가 사실은 만들어진 기반이 마련되어진 것이고 앞으로 특히 5년 동안 네.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죠. 전국 최초로. 예. 그리고 어디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 도시에 많은 분들이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 그렇다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 그렇죠. 바로 그게 여기에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지하에는 고투몰에 있는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또 분들, 네. 그리고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 1위인 그 한강을 품은 고터 세빛 관광특구.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도가 마련된 것이고 거기에 계속 여러 요소들, 즉 말해서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또 한강에서 또 수중 레저도 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장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속적으로 앞서 제가 적금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계속해서 축적을 해 가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서 산업에서는 AI 특구, 그리고 관광 파트, 문화 관광 파트에서는 고터 세빛 관광 특구 2개가 마련되어져서 네. 앞으로 더욱더 플러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곳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살기도 참 좋지만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뭔가 어깨 뿜뿜 할 수 있는 예. 좀 자랑스럽고 뭔가 우리 동네 좋지? 놀 곳도 많으면서 네. 먹으러 갈 곳도 많고 보여줄 곳도 많고 그런 곳이 서초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주민분들께서 원하는 것들을 참 많이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서초구라고 하면 사실 젊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곳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특구 지정도 보면 그곳을 떠올렸을 때 젊은 분들의 유동 인구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노인 인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초 인구가 모두 41만인데요. 네. 그중에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만 9천 명 정도 돼서 대략 한 16.9%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초고령 사회는 아닌데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그 시기는 앞으로 한 4, 5년 뒤인 아마 29년 되면은 우리 서초도 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 장분들을 만나 뵀을 때와는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서울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 차이도 있고 또 서울 내에서도 서울 전체 그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한 2.5% 정도 그 고령화율이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이지만 워낙에 이런 이제 고령화 추세는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시니어 팀에는 그래서 참 그 목표와 타겟을 잘 잡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이 고령 인구, 이 시니어 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마련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인데요. 네. 뭐 지금까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인 우리 어르신들을 빈틈없이 네. 잘 돌보는 것. 그게 하나 네네. 첫 번째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인데요. 네.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젊고 활력이 막 넘치세요. 사실은 이런 말 그대로 노후 생활이 거기에 활기차고 액티브한 그 두 가지 방향, 즉 빈틈없는 돌봄, 케어 그리고 활력찬, 활기찬 노후 그 투 트랙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어가는 게 서럽지 않고 즐거울 수 있을지 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액티브한 시니어가 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서초구는 마련을 해나가고 계신지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초구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현재는 약간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이런 노인 여가 시설 이외에 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서초에는 느티나무 쉼터라는 게 있고 느티나무 쉼터. 예, 그리고, 특히 지난해부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서초 시니어 라운지. 시니어 라운지요.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느티나무 쉼터의 경우에는 앞서, 여가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싶은 그런 이런 액티브 시니어, 스마트 시니어들의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는 공간이 바로 느티나무 쉼터이고요. 그리고 시니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공항 가면 공항 라운지처럼 네. 바로 이렇게 우리 그전에 있는 아까 제가 경로당을 말씀드렸는데 네. 경로당을 확 열어서 네.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 그대로 여기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함께 열어서 제가 우리 서초 시니어 분들 되게 품이 넓으시다 그러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내 손주도 오. 그리고 내 며느리, 내 딸도 함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게 바로
서초 시니어 라운지인데 그러면은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과 네. 회원분들이 100% 찬성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공간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서 현재는 모두 시니어 라운지가 현재 6곳이고요. 네. 그리고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6곳을 더 만들면 모두 12곳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세대가 함께 벽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열려 있는 세대 융합 공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거기에서 이 안마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런 건강 관리하는 키오스크가 있어서 바로 건강도 체크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스마트 테이블 이야. 그리고 또 여러 이런 기기들과 함께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요새 캡슐 커피까지 훨씬도 듭니다. 그쵸, 네. 그리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진짜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게 서초 시니어 라운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열린 품이 넓은 서초 경로당입니다. 왠지 시니어 라운지에 가자라고 하면 다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에 다 함께 놀러 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스마트 테이블에 거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태블릿 PC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학교 마치자마자 거기 가는 친구가 있어서 어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시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있는 공간에 그리고 네. 어르신들도 특히 엄마 아빠가 이게 할마 할바한테 그 다른 일이 있는데 네. 내 아이를 그 손주를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마땅히 갈 곳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 내가 늘 가는 그 경로당 시니어 라운지에 손주하고 함께 가면 손주는 거기 가서 본인이 뭔가 요즘 다들 재미있게 놀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시설들을 저희 넣어드린 거죠. 좋네요. 무엇보다도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최신 기기, 스마트 기기를 접할 수 있는 곳들이 또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아이들한테도 친근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진짜 세대가 융합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보셨잖아요. 네. 반응들 어떠세요? 반응은 제가 얼마 전에 반포 이동에 있는 반포 이동 그 시니어 라운지를 갔는데 그 1층이거든요. 네. 갔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보통 경로당 하면은 대략 한 10명 미만 정도 어르신이 계시는 공간에 지금은 거기에 하루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60, 70명이 거기에 이용을 하세요. 거기 가면은 제가 갔을 때도 물론 제가 그날 간다고 하는 게 좀 알려지긴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탁자에 그게 엄마들이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 분들은 한 분은 그 안마 의자 요즘은 이렇게 누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쵸. 누워서 이렇게 이제 안마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는 공간과 더불어서 시원해. 예. 요즘은 또 TV도 스마트 TV여서 스마트 TV에서 앉은 어르신 그리고 또 이런 스마트 테이블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해서 저도 겨우 비집고 가서 앉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표정들을 보니까 엄마의 표정, 아이들은 즐거워해서 구청장이 온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함께 계시는 그 우리 어르신은 되게 모자를 딱 쓰고 정말 곱게 앉으셔서 제 손을 콕 잡아주면서 참 이런 공간이 마련돼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애들이 놀러 오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시간 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함께 세대 간에 안 그래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함께 지낼 수 있고 함께 서로 공감대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안들이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 경로당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세대 융합 시니어 라운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기 갖고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공원도 거기에 함께 세대 융합
공간으로. 그래서 어르신들 걷는 운동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년 한 개씩 지금 만들고 있어서 서초에는 세대 융합 그런 공간이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어린이 공원 내에서 걷고 네. 아이들은 거기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들은 이렇게 앉아서 서로 엄마 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세대 융합 시니어 라운지 세대 융합 그런 공간 공원들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면 3대가 즐겁고 행복한 그렇군요. 예. 참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에 힘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그리고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데이케어 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여기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죠. 아, 예. 지금 서초에는 데이케어 센터가 4개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서초는 이게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서 들어오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구립이라고 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더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제 4곳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다시 또 데이케어 센터를 2개 더 만들어서 토탈 6곳이 되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사실은 전체 이런 치매나 또는 중풍해서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런 데이케어 센터는 정말 필요로 해서 내 가까운 동네에 더 늘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사실은 저출생 속에서 좀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령화의 정도가 더 심해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는 먼 곳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거기에 가는 우리 불편한 어르신들은 남의 어르신이 아니라 바로 내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케어를 받아서 더도 낮 시간 동안 또는 거기 가면은 풀케어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간식도 드시면서 좀 프로그램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 혈압과 혈당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퍼즐 게임 같은 것도 좀 해서 좀 더 이런 인지 강화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게 네. 바로 내 부모를 이런 이미 치매 문제는 내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더 넓혀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준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네. 사회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서초구 어르신들이 얼마나 세대 융합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는 앞서 들어봤는데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 더 가까우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좀 더 가깝게 지내라고 좀 노력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아,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초 IT 교육센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안들을 특히 이런 디지털 그 리터러시 또 스마트 기기에 대한 좀 친숙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지자체에서 네. 스마트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키오스크 연습하는 공간들 지금은 아마 없는 데가 없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기본을 넘어서서 좀 심화가 필요하다. 요즘은 제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쵸. 챗 GPT 실제로 서초 이게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 활용에 있어서도 내가 배운 것만큼 더 넓게 그리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 부분들까지 해서 네. 그 스마트 그다음에 이 IT 센터를 지금은 스마트 시니어 교육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시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디지털 드로잉도 하고 또 만든 그 드로잉 가지고 서로 솜씨 자랑도 해서 그중에 잘된 작품은 저희 전시회도 하고요. 우와, 저도 못하는데 디지털 예. 드로잉.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그냥 단순 IT 교육센터 그냥 범용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스마트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그런 공간으로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분들의 니즈에 사실은 맞춘 부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부분은 요즘은 다들 요즘은 어르신들도 유튜브
봐야 돼요.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더 안 많이 보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유튜브를 안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튜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팅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기 우리 너티나무 우리 그 쉼터에서 서초 시니어 너티 방송국 줄여서 SSN입니다. 오, 방송국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우와. 저희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했어요. 모두 6기 기간 동안 약 한 70명 정도의 그런 이런 저기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네. 그 제가 SSN 그 방송국에는 라디오 하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이니까 이게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 이름이 어울림입니다. 오. 실제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또 이렇게 해서 멘트까지 다 대본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하시는 부분들이어서 저도 한번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제가 그날 단순 방문했다가 그 어르신들이 놓치면 안 되죠. 예, 기회를. 그렇게 와서 그 방송에 와서 인사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SSN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제가 인사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이런 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구청장님이 예. 오셨는데. 방송국까지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어르신들은 이 너튜브죠. 네. 여기서 출연도 하시고 방송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게 어려워서 못 하신단 말이죠. 근데 네. 이걸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제도 출품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직접 영상까지 편집도 할 수 있고, 제가 이런 AI 영상 편집도 가능하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분들은 처음에 그런 분야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 하는데, 바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너티나무 쉼터.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종합복지관 경로당과 함께 너티나무 쉼터가 서초에는 4개 권역이 있거든요. 권역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토탈 5군데가 있는데 네. 그런 너티나무 쉼터에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직접 본인이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하는 부분들이어서 아, 바로 이게 즐거운 나이 들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예. 언제 한번 구청장님께서 연결해 주십시오. 저희 시니어 TV에서 한번 예, 우리 SSN 예. 아마 네. SSN에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네. 완전 아마 힘난다. 합작으로 한번 언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AI에 대한 중요성도 앞서 말씀을 주셨어요.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도 많이들 찾으실 것 같고 제공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어떤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 어르신들께서 이런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챗 GPT는 되게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지난해에 그런 요청들이 되게 많아지셨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또 서초가 이런 AI 특구가 됐다는 그런 신문물에 대한 사람들은 네.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해서 이런 챗 GPT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에 활용을 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익혀 있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거기다가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들 요청도 많고 이런 기본 심화 다시 또 더 심화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니어 그런 교육센터에서 올해 지금 그 만든 예정돼 있는 프로그램만 지금 20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런 스마트 시니어 분들이 판은 만들어놨는데 참여 안 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마다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진짜 액티브하시다. 그런 니즈를 잘 맞춰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IT 교육센터를
스마트 시니어 교육센터로 그 대상을 딱 특화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도 구청장님이 든든하겠지만 구청장님도 주민분들이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함께 걷는 주민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서초구 멋있는데요. 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일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특히나 액티브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현황은 어떤가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의 그 노인 일자리는 지금 대략 한 2,200여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는 한 50개 정도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일자리는 네. 이런 어르신이든 또는 장애인이든 저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특히 요즘은 다들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대 수명이 85세이고 건강 수명이 76세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 많고 네. 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익형 일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제일 간단하게는 이런 환경 정화에서부터 그리고 또 성관기에서 또 이렇게 저기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곳곳에서 조금 더 그 체력들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 투입을 통해서 무엇봐도 거기에서 조금의 소득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용돈도 생기면서 아울러서 내가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그런 일자리들에 대한 사안들은 그거는 꼭 우리 서초뿐만 아니라 이미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또 광역 또 서울시에서 네. 또 서초구에서 서로가 함께 비용도 좀 더 서로 나누어서 그런 일자리들을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봐도 어르신들한테 되게 또 인기 있는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고 거기에서 내가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향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그 커피를 바리스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더 늘려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일자리 분야들 중에서 구청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예, 특히 제가 앞서 여러 일자리들 중에서 제가 앞서 경로당 했는데요.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많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함께 이야기할 친구가 있고 함께 식사할 특히 점심시간 때 어르신 되면은 집에서 밥 해먹기가 되게 어렵죠. 예,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로당에서 사실은 식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경로당의 어르신 중식에 대한 사안들 근데 중식을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드세요. 그럼요. 네. 보통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중식 도우미 분들 계세요. 그래서 중식 도우미 분들한테 대략 그분들이 한 29만 원 받고 계셨는데 되게 좀 힘드세요. 그러네요. 예, 하시는 노동량에 비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분들께 플러스 9만 원 더 해드려서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 가서 점심시간 때 가서 제가 배식 봉사를 하면서 네. 거기에는 중식 도우미가 3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아침마 입고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아침마를 입혀주면서 네. 저한테 그렇게 해서 그 수당을 9만 원 더 높여줘서 힘난다, 고맙다라고 해서 또 결국은 그분들이 신이 나야 바로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더 정성스럽게 맞아요. 더 따뜻하게 해서 무엇보다도 그게 자체가 하나의 어르신 일자리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또 노노 케어가 되고 그런 맞습니다. 사안들을 보고 되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밥은 그 사람 만든 사람의 기분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는. 맞아요. 예. 네.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일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초구만의 특색이 있는 일자리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서초 하면은 우리 여기에 뭐 대법원, 대검 등에서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에 거기에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초 구민들은 제가
앞서 굉장히 지적 수준 갖고 있는 경력들도 정말 어마무시하세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법조타운에 있는 여러 법무법인에서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사무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서포터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걸 서포터즈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교육을 한 상태에서 네. 그분들한테 인턴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채용도 돼요. 채용까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놓고 보면 네. 최종 채용은 대략 한 10명쯤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턴십을 한 사람은 한 30명. 맨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 50분이니까 사실은 최종 채용까지 5대 1. 높네요. 예. 다만 이게 가능했던 부분들은 이게 법조타운이 있고 여러 법무법인이 있고 거기에 수요가 있어서 또 그런 교육과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에서 우리 인턴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네. 거기에서 저희들 법조타운이 있으니까 법무법인의 인턴을 통해서 거기에서 법무법인에서도 저분 참 괜찮다. 그렇게 해서 직접 채용이 된 분이 약 한 10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9명입니다. 서초구에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문화 활동, 여가 활동들도 참 많이 즐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참 프로그램으로 잘 짜여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국립 국악원도 있고 예술의 맞아요. 전당도 있고 문화예술 또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높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보통은 이런 미술사와 더불어서 또 미술 작품을 보면서 요즘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도슨트가 되는 그런 과정들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넓혀가면서 공연, 그 다음에 또 전시 등등에 대한 갖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문화예술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직접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발런티 하는 부분들까지 다 헤아리면은 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꼭 어떤 용돈을 벌지 않아도 스스로 사실은 만족과 보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안들도 함께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사실은 재능을 사실은 나누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도슨트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만큼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공부하는 신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발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표현하는 것까지 함께 하니까 또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보통은 나이 들어서 좀 더 이렇게 기운도 좀 빠지고 내가 과연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에 대한 물음표가 됐을 때 오히려 그런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내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배경이 있고요. 저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질문하고 다시 또 알려주고 하는 과정 속에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 자부심까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어떤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일을 하면서 내가 꿈꾸던 삶이나 원하던 거, 공부하고 싶던 거, 하고 싶던 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잠시 미뤄뒀던 걸 시니어 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환경을 구청장님이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을 많이 조성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숲길 조성이 참 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다들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는 맨발 흙길, 황토길. 그쵸. 사실은 되게 그런 열풍은 이미 불었고요. 그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곳에서 맞아요. 저희들도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맨발 흙길이
한 20곳 만들었어요. 한 1년 반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숲속에서 경사 7도 아래에 있는 무당의 숲길. 서초에는 우면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리풀 공원에 있는데 서리풀 공원과 그리고 우면산에 무당의 숲길을 만들었고요. 특히 우면산에 있는 무당의 숲길은 바로 거기가 예술의 전당 바로 뒤편에 있거든요. 대성사와 함께. 네.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에 3km를 만들었고요. 데크길을 하는데 실제로 우면산 그 산 기슭에 있는 나무들이 되게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는 되게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3km를 걸으면서 그런 숲에서 그런 좋은 공기 또 제일 좋은 운동인 걷는 운동. 그거는 이제 이번에 1단계이고요. 네. 조금 있으면 봄 되면은 2단계 해서 지금 그게 다시 또 1km가 더 추가가 되고 야. 그게 어디냐면 거기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저기 우리 시니어 TV가 있는 거기에 지금 약 한 1km가 지금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네. 3단계로는 이제 방배 걸린 공원, 그리고 또 앞으로 4당역 가까이에 있는 토탈 구간 다 하면은 4단계까지 약 한 9km의 우면산 무장의 숲길. 그러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싶어 하시죠, 구청장님. 다른 데서도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여기 살고 있으면 다른 데 갈 필요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액티브한 시니어 그리고 또 건강한 시니어의 삶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외롭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좀 많이 써주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어떨까요? 예. 네. 실질적으로 이 서초에 아까 노인 인구가 약 한 6만 9천인데 그 중에서 약 한 11,000명? 좀 더 넘습니다. 네. 홀로 계신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어떤 외로움,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준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네. 저희들이 여러 혼자 있어서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 살피고 함께 서로 할 수 있는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보면은 무엇봐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등등 있는데 건강도 친구. 그러니까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들이 함께 모임을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한 모임은 보통 한 4명, 5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임을 만들면 저희들이 모임 하려면은 좀 하다못해 커피집 가서 마시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모임방을 만들면 그리고 활동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친구 방을 만들면. 그래서 지난해에 대략 한 45모임에 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한 200분 넘으세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내 나이 또래들하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네. 뭐 하는 이제 그런 사안들과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너무 좋다. 예. 네. 그리고 또 무엇봐도 뭐 안부 여쭙는 거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또 무엇봐도 함께 요즘은 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인공지능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그 어르신들을 딱 기기에다가 측정하게 해서 이 어르신들한테는 이 운동이 제일 좋아 맞춤형으로. 그게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사실 인공지능이어서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이 내가 혼자 있는 집에서 그에 따라서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시지만 이분이 한 3일 동안 그 운동을 안 하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우리 담당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이 가요. 이분이 그동안 안 한다. 문제가 있다. 보통 홀로 계신 분들은 되게 사실은 이게 고독사 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 사회복지사한테 자동적으로 알림이 가고 사회복지사가 그분한테 전화로 다시 또 연락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AI
이게 운동 돌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또 AI 또 사회복지사가 또 전화도 드려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 혼자 있는 부분들한테도 전화 드리면 실제로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최근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학습이 되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어제 만일 병원 다녀오셨다라고 하면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하는 것들을 AI 거기에서 저기 자동 그렇게 묻고 답해요. 말벗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 이제 저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안부를 체크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저희들이 AI가 그렇게 해서 안부를 여쭙는데 3번 응답이 없으시다. 라고 하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렇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안부 확인, 혼자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것, 케어에 대한 것, 또 아울러서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서초에는 모두 18개 동이 있는데 동에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이래 따뜻한 그런 성금들을 모으거나 또는 그분들 중에서 이런 반찬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또 이런 또 음식 구르미까지 해서 네. 직접 그것을 들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조금 더 혼자 있어도 좀 외롭지 않도록 하는 여러 어떤 그런 빈틈 없게 너무 그런 좋네요. 사각지대 없게끔 더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쭉 시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인 정책들, 시니어 정책들을 추진을 쭉 하시면서 아, 이분들 만났을 때 참 기억에 남더라 하셨던 추억이 있으실까요? 예, 2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우리 방배 삼동에 계셨던 이게 어르신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 이번 2월 달에 생신인데 그 99세 되는 이 어르신이에요. 네. 그래서 서초에서 지난해부터 해서 99세가 되면 장수 축하금에서 100만 원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더 신나서 기분 좋아서 100세 그리고 더 넘어서 가시라고 하는데 그 어르신한테 가서 이제 99세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전에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 계셨을 때 이분이 경주 보문단지를 설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랑을 우리 함께 저하고 같은 사람이 토탈 한 10명 갔거든요. 저희들이 쭉 둘러앉아서 그 어르신이 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표정에서 그러니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99세인데 말씀도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참 건강하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까지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오히려 제가 오히려 기분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앞서 어르신들께서 이런 맨발 흙길에 대한 요청도 있으시지만 요즘 정말 핫한 그 어르신들 운동이 있어요. 어떤? 그게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 예. 그죠. 그래서 요즘 파크 골프 서초에도 사실 서초에 파크 골프장이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 이런 살기 좋은 서초에는 왜 없어? 근데 서초에 땅값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년 그 6월 달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파크 골프장을 밖에다가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쵸. 실제로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한 2년 반 동안 한 후보지 6곳을 봐서 지금 마지막 한 곳 겨우 찾아서 지금 이번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네. 이제 이번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하기 전에 특히 이게 너무 덥고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어르신들도 운동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보통 우리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 것처럼 네.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오. 완전 럭셔리하게. 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12월, 1월, 2월 되게 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께서 모두 거기에 저기 그 4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 타임에 4분이 들어가서 추운 날에 파크 골프장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겠어요. 또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는 것들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서초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거기에 있는 서초 스크린 파크 골프장 너무너무 좋아. 막 입소문을 막 내시다 보니까 그게 또 어르신들은 요즘 요청도 정말 액티브하세요, 진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구청장들한테 서초에 가니까 스크린 파크 골프장에서 추울 때도 그 운동하니 너무너무 좋아. 시설도 너무 좋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5군데가 거의 벤치마킹 하러 갔어요. 다른 구청장님들한테 한마디씩 들으셨겠어요. 네. 그리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좋은 거는 그렇죠. 서로가 함께 벤치마킹 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병원 가기 전에 걷고 이렇게 해서 딱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파크 골프를 실내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니어 라운지도 또 세대 융합으로 그다음에 그런 공원도 또 세대 융합 공원하는 것처럼 제가 파크 골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실제로 손주들하고 하면 너무 좋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함께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드는 야외 네.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그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합니다. 서초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 시니어가 돼서도 참 즐겁고 행복하겠다. 서초구에 계속 있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보고 말씀 주실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현장에서 저한테 들려주는 말씀은 그게 좋은 소리든 또는 쓴 소리든 저한테는 보약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 기울이고 마음 열어서 거기에 잘 응답하는 것 말 그대로 저는 화답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생활하셨을 때 그래도 이 구청장이 내한테 힘이 됐다. 힘이 되는 구청장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니어 TV 신년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함께 했고요.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돼서 앞서 말씀하신 복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구청장 있을 때 진짜 좋았어. 지금도 그 덕에 좋잖아 라는 얘기 나오도록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는 서초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민 100%가 계속 살고 싶은 동네 서초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도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